네, 어르신들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이렇게 많이 춥고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있어도 요즘 자유롭게 이렇게 방문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지금 온라인으로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는 이 2020년 이 한 해에 우리 어르신들 마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우리가 활동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이렇게 여정들을 오랜 연륜으로 살아오시면서 지혜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작게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우리가 이만큼 참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희생과 터위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 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게 내 이 가업을 맡길 수 있을까? 큰아들, 둘째, 셋째. 그래서 누가 좋을까 해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 많은 이 가업의 유산을 잘 관리를 하고 더 번창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10만 원쯤 되는 돈을 주고 세 아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저 아래칸에 있는 창고 있지? 창고를 한번 가득 채워봐라. 가득 채우는 아들에게 내가 우리 가업을 입을 그런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전부 다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입을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창고를 채우는 그 일을 골몰히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 10만 원 이거 가지고 저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금을 가지고 창고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쌀이나 곡식으로 그걸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으로 10만 원어치 그 창고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아들이 생각을 하다 큰아들이 그렇지. 저 창고를 채우려면 부피가 많아져야 돼. 10만 원어치 풍선을 사다가 바람을 다 불면은 부피가 커지겠잖아. 아마 그것만큼 창고를 채우기에 좋은 방법이 없겠구나 해서 10만 원어치 풍선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 풍선을 불어가지고 넓은 창고를 채우려고 했는데 반도 못 채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둘째 아들이 형님 저 풍선 사가지고 못 채우는데 그럼 뭘로 20만 원어치 뭘로 이렇게 이 창고를 채울 수 있지? 둘째가 생각을 하다 그렇지. 세상에서 지금 농촌에서 제일 싸고 부피가 많은 게 집단이지 집단. 그래서 10만 원어치 집단을 어떻게 해서 싸게 샀어요. 그걸 가지고 창고를 채우려고 하면 반도 못 채우는 거예요. 반도 못 채우고. 셋째 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10만 원과 저 큰 창고를 가득 채우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10만 원 물건으로 저 큰 창고를 어떻게 채울 수 있어? 흙을 사도 저렇게 못 채우겠다. 물을 사도 저거를 못 채우겠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지?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우리들에게 저 창고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셋째 아들은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뭘 사서 채우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저 창고를 가득 채우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건 어떤 물건을 사서 저 창고를 채우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아버지가 우리보다도 훨씬 생각이 있고 사려가 깊고 이 큰 집안을 일으키고 관리를 해왔는데 그 물건 사서 창고를 채우라고 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물건이 아닐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 돈을 조금 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성냥하고 양초를 한 다발을 사왔어요. 양초를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큰형 둘째 형이 야 막내야, 이제 오늘 하루 다 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창고를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예 형님, 저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 보니까 성냥하고 양초 한 다발 사왔는데 저걸로 뭐 어디 짝이다 표도 안 나겠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밤 되면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사방이 깜깜한데 이 셋째가 양초 다발을 들고 창고에 들어가서 양초에 불을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초의 불이 하나하나 커질 때마다 창고에 어둠이 물러가고 양초 빛으로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창고 다 채웠습니다. 아니 그 창고를 네가 다 채웠다고? 어디 그러면 내가 가서 보지. 아버지가 와서 창고를 보는데 양초가 타면서 그 양초에서 나는 그 촛불이 어두운 창고 안에 가득 그 빛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의 그 마음의 지혜를 보고 그 유업을 후계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그렇게 얻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책도 흔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제한적이었고 또 학교나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됐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만 하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은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실적인지 모르는 고려장이라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많을 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그 부모님을 저 산속에서가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그런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아들이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어머니의 고려장을 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어머니를 버리다니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동네 사람 몰래 어머님을 고려장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방 한쪽에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지냈었어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참 힘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억압을 하고 나라를 어떤 침략할 구실을 이렇게 삼는데 하루는 말 2마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와서 말 2마리를 똑같은 말인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말 2마리를 보내와가지고 이 중에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이 중에 어느 말이 새끼 말이나 임금과 모든 신하들이 다 해봤는데 아무도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혹시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어머니, 이웃 나라에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2말을 보낸 어느 게 어느 말인지 새끼 말,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 똑같이 생겼어. 야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그거 아주 간단한 일이다. 어떻게 해요? 말이 좋아하는 풀을 뜯어다가 딱 주면은 먼저 먹는 말은 자식이고 자식 먹도록 해서 나중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니라.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임금님에게 알려서 풀도록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거 못 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았지? 이제는 더 어려운 걸 했어. 똑같은 뱀을 2마리를 보내가지고 어느 놈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를 그거를 구분해내라. 역시 아무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또 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어머니, 이번에는 뱀 2마리를 보내 어느 게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야, 그것도 문제라고 가지고 왔느냐? 간단하네, 더 간단한 일이라.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러운 비단천 위에 딱 뱀을 놔두면은 막 움직이고 이게 막 그냥 이놈이 순놈이고 5곳이 탁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놈은 암놈이느니라. 그래서 임금에게 알려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 푸는 인재가 있지? 이제는 진짜 어려운 걸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느냐면은 왜 집을 태우거나 이렇게 불을 떼고 나면은 재가 남잖아요. 재로 밧줄을 커다란 밧줄을 한 발을 재로 그대로 꼬아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였거든. 아무도 못 푸는데 또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재로 새끼를 꼬아서 보내라고 그러니 아니, 재로 어떻게 새끼를 꼽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더니 그것도 문제라고 내나. 그건 더 쉬운 거니라.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재로 새끼를 꼰단 말입니까? 집으로 큰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태우면은 그대로 제가 그냥 새끼 꼬는 제가 나오느니라. 그래가지고 보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다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너 어디서 이런 지혜가 있느냐? 네가 이 나라를 구했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소인에게 소원은 나이 많은 늙은 노모가 있는데 고려장 때문에 고려장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때 그 임금이 고려장을 없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뭐 지식은 젊은이들만큼, 요즘 젊은이들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못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형편이나 들려지는 어떤 안 좋은 그런 것에 마음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네이크로바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네이크로바 꽃말은 행운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전쟁 때에 그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막 적과 전투를 하는데 보다가 보니까 밑에 그 클로바 밭인 거예요. 클로바 속에 딱 보다 보니까 네이크로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세상에 네이크로바가 흔치 않거든요. 클로바의 그 꽃잎은 주로 3개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4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네이크로바가 있네 하고 그 네이크로바를 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탄이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야,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다. 내 목숨을 지켜준 크로바였구나. 그래서 그 꽃말이 행운이라 졌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크로바 원래 이제 세이크로바 꽃말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이크로바 발견하면 행운이 깃든데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크로바 밭에 가가지고 네이크로바를 막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행운이라는 것은 잘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 너 행운이 운이 좋았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행복은 세이크로바는 사방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행운을 찾고 그것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행복을 받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코로나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정말 희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수고하는 그런 분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맙고 또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정복을 합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정말 어려운 나라가 어려울 때 가난하고 힘들 때 태어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시고 정말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나이 늙었는데 희망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산 너머에 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먼 산을 넘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을 할 줄 알고 물었습니다. 여기 행복이 살고 있다는데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저 산 너머, 높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고 어느덧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가정 속에 있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애쓰는 게 이미 내 곁에 있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어르신들의 참 남는 삶이 되신다면 정말 복되게 또 건강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또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